안녕하십니까. 돼지개발 트리맨 이동석이라고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제작하지 못하여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바쁜 일정이나 일이 많이 생겨서 마음 편하게 이렇게 촬영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 제목에서 보이시겠지만은 식재 하자를 제로까지 줄일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쉬운 방법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목을 식재하면 하자가 왜 발생할까? 하자가 심기만 하면 나무가 죽지 않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기도 하고, 일을 해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닥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저도 현장에서 이제 많이 느꼈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던 것이 늘 머릿속에 이제 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과습으로 인한 문제점과 수분 부족에 의한 문제점 두 개를 동시에 해결을 해야 나무가 정상적으로 활착을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질소 인산가리를 많이 넣으면 그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거는 수목이 활착이 되고 살아가고 나서의 문제이고, 당장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빨리 밧줄을 던져주든지 튜브를 던져주든지 해야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당장 수목이 이식돼서 살기 위해서는 질소인산가리의 능력을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과습과 수분 부족을 어떻게 자동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 없이 신경 쓰지 않아도 나무가 잘 살 수 있게 될 것인가? 그것은 이제 1980년대, 70년대에서부터 이제 사용되어 왔던 이제 생명토랑, 생명정이나 이런 제품들이 그때부터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널리 사용해서 많은 이제 하자율을 줄이고 통용이 됐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유지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많은 조경업계에서는 알고는 계시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그 나무를 다시 심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조경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도. 그래서 이렇게 돌에 나무를 붙여도 잘 살 수 있는 이러한 기질, 이런 속보 분재는 5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 100년 된 이런 분경이라는, 나무가 작은 것 같지만 그래도 100년 다 이상 된 나무인데도 다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질이 있는데도 그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로 이제 자꾸 인식이 되고 그러는 게 저는 좀 안타까워요. 다른 나라에 어디에 가서도 이제 그렇게 결코 이제 뒤지지 않는 그러한 물질이고 기질이고 그러한 조경용품인데, 그래서 하자를 줄이려면 쥐를 것을 이제 사용해야 된다. 왜 사용해야 되느냐? 쥐가 식재하는데 딴 거를 하지 않고 식혈에 생명력 넣고 다시 묶고 물주면 대로 남의 물만 주면, 그 물에 의해서 단 한 번의 관수만으로도 충분히 줘야 된다. 그 대신 어떤 분은 세숫대야로 떠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주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아니고 물이 첨벙첨벙 남을 정도로 한 번만 하시면 나무는 정상적으로 활착이 되고 98% 이상이 다 활착이. 이런 애목들은 30cm짜리도 대형 수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애기 나무들이에요. 아직 청년목도 안 되는 초등학교 정도 되는 나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활착에 이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 생명토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자중에 128%의 수분을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제 석사 논문에 그렇게 이제 밝혀져 있고,
100%면 100%, 저기 128%면 그만큼 수분을 보유하고 보비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수화력이라는 것이 물을 끝까지 전달하는 능력인데, 이게 이제 대단히 이제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연탄재가 물을 먹는 양보다도 더 뛰어납니다.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수목이 과습에 걸리지 않고 물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능력, 그거는 이제 대단한 이 특유한 기질 때문에 그렇게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률 계산을 이렇게 해서 보면 이 생명토가 대부분 이 샌드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이제 1mm 이하가 이제 60% 정도 되고, 실타오 클레이는 1.4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급률이 높겠어요. 수분이 많고 공급률이 많고 가지고 있는 자체의 보비력과 수화력으로 계속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나무는 통기도 잘 되고 뿌리가 빠른 시간 내에 활착으로 다다르게 됩니다. 이거를 퇴비보다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업을 해보시고 저희 제품을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전 세계 어딜 내놔도 좋은 기질을 저희 회사 제품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부심도 있지만 이 부분들을 널리 생각을 하셔서 식재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셔야 하자가 발생을 안 합니다. 하자가 계속 발생하면 참 안타까워요. 저도 그 많은 돈을 또 다시 또 들여서 또 업을 하시는 분이 보식을 해야 되고, 그게 또 재하자 나는 경우도 있어요. 보식을 했는데 또 하자가 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성분 검사를 해보면 지 생명종이 있고 이제 바특이 있고 산흑이 있는데, 보통 유기물이 이렇게 되어 있고 TN율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성분 검사상에 나온 그 항목들이 이렇게 일반적인 기준을 사용하는 토양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이렇게 성분 검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만 생각을 하시고 이제 토양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면 별 문제 없이 저희 회사 제품을 채택하시는데 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수목을 식재하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나 여러 분들의 말씀을 이제 많이 듣지만은 조금만 화분에서만이라도 길러보시면 그거에 대한 이제 방향이 어느 정도 제시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식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제가 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 촬영분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고 기술적인 면까지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해서 방송을 촬영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촬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